안녕하세요. 한가해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연말에 인사드릴 때 했던 말씀대로 제가 2001년도에 만들었던 PC 만들기, 한가해담의 한크 PC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PC를 만들게 됐던 이유는 기존에 쓰던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충동 구매로 CPU 하나를 구매하면서부터 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CPU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라이젠 9 3900X라는 CPU를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구매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지 라이젠 CPU는 최근에 이제 가성비가 좋은 CPU로 인텔에 비해서 이제 몇 년간 자리를 잡고 있었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 라이젠 CPU를 그렇게 자주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라이젠 CPU로 제 PC를 만드는 건 처음이고요. 또 AMD CPU 전체를 털어서도 처음입니다. 남의 거 할 때는 했었는데 제 PC를 만들 때는 AMD PC를 만든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 인텔 CPU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AMD CPU를 쓰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가성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번 구매를 해봤던 거고요. 이 당시 제가 이 CPU를 구매한 이유는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에서 당시 이 정도에서 중고 CPU를 이용해서 제가 PC를 좀 만들려고 했어요. 새 부품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2021년 1월경이었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CPU 하나 딱 구매했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픽 카드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컴퓨터 가격과 부품 가격이 상승하는 때여서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설프게 만들려고 했더니 뭐 좋지도 않은 성능에 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이 컴퓨터가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 PC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조립 컴퓨터는 거의 20년 만입니다. 거의 20년 만이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에서 신품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럴 때는 제작을 하는 걸 과감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파를 해야 되죠. 돌파하는 방법이 고가였습니다. 저는 저가, 중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던 고가군에서 저는 그때 당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존버를 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존버를 거의 5년 가까이 존버를 했어요. 사실. 왜냐? 인텔 CPU 기반으로 그렇게 낮은 성능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어, 저희 와이프가 쓰던 컴퓨터를 물려받아서 4770K를 썼는데 4코어 8스레드죠. 4코어 8스. 그렇게 얘보다 그렇게 성능이 월등하다고는 사실 보질 않았어요. 밖에는 공정에 인텔께. 그리고 또 인텔에서 이 4770K가 나오던 하스웰 시절에 너무 너무 또 따를 해야 될 만큼의 그 열 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쿨러가 열심히 쿨링을 해도 그렇게 낮은 온도를 CPU에 잘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버클럭의 매력도 없었던 CPU들이 인텔에서 나왔고 그걸 또 고가로 팔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나오는 CPU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AMD를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인텔만 썼던 인텔 매니아로서 처음 써보는 라이젠 CPU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상존했어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저는 실행을 했고요. 근데 그 긴 세월 대략 제 컴퓨터를 조립했던 게 마지막에 2003년이었어요. 2003년.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컴퓨터의 수요가 저한테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만 주로 하고 뭐 블로그 글을 주로 썼기 때문에 영상을 유튜브는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FHD 사이즈의 영상이 한 30분을 넘어가면 버벅에서 뭐 편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막 수년간 참아서 쓰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3900X를 충동 구매를 했어요. 당근마켓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거 3900X를 그냥 가지고 있는 채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또다시 충동 구매를 하게 됐죠. 그 충동 구매하게 된 제품이 5900X입니다. 이 CPU 또 당근마켓에서 신제품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판매하는 걸 봤더니 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따로따로 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 부품을 사놨다가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사람인구나 라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을 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 알고 봤더니 요 밑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이분 5대 일괄 구매해서 영수증 합산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채굴 PC 만들려고 5대분을 사셨대요. 이분이 어떤 회사의 대표이신데 그냥 재미삼아 남들 다 채굴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고 직원들 시켜서 이 PC 부품을 5대분을 구매하셨는데 이때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명확히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피크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피크점이 4,500만 원 정도까지 찍었고요.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점이 3,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재미도 봤는데 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떨어지는 추세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다 택배 도착하지도 않은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대로 다 매물로 내놓고 계시던 그런 상태였어요. PC 금액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 안 하고 이제 가격을 떨이해서 막 파시려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밤 11시라는 이 늦은 시간에 이분과의 대화를 이어나갔고요. 이분이 판매하시는 걸 가격을 이제 싹 훑어보고 제 현시가를 이제 한번 생각했죠. 그 당시에 이 제품들의 현시가는 대충 봤을 때 3070 같은 경우에는 거의 83만 원에서 8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이제 인터넷에서 매물은 떴었는데 이게 가격은 떴었는데 실제 구매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품이 없어서. 그리고 980 프로 980 프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게 한 30만 원을 좀 넘어야 택배비까지 하면 30만 원을 넘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 이 제품은 그 당시 가격은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품절이었어요. CPU는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품이 없어서 못 구했어요, 이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판매한다는 제품들을 다 더해서 금액을 보니까 215만 원에 되는 금액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낱개로 파는 걸 다 더해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채팅을 하면서 이거 싹 몰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구매할 테니까 이거 나한테 195만 원에 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이걸 195만 원 정도에 얘기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얘네 출시 가격을 아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 데서 판매할 때는 아무리 새 거라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죠. 떨어진 걸 사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들이 제 개인적 측정 가격을 이제 생각해 둔 게, 3070 같은 경우는 77만 원, 그리고, 980 프로는 25만 원 밑으로 사면 괜찮다고 본 거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28만 원 정도 출시 가격 근처. 그리고 그 CPU 같은 경우도 한 70만 원 정도? 이 아래로 사면 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 200만 원 정도는 달라. 나 다 새 건데 좀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이제 개인 사정이 했어요.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실수했던 거. 3900X 사가지고 갑자기 노선 변경 탔는데 이거 제 가격에 저도 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부탁드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뭐 좋다. 흔쾌히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탈 합친 금액이 197만 원. 이 금액에 요 제품들을 밤에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구매하게 된 가격은 그래픽카드 77만 원, NVMe 24만 원, 메인보드 28만 원, CPU 68만 원. 그래서 197만 원에 요걸 밤에 데려왔습니다. 웃긴 게 이때 이분하고 대화하고 옷 입고 뭐 준비해서 가니까 거의 12시에 도착했어요. 12시 이분 집 앞에. 그런데 이체를 해서 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은행 CD기지 가니까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다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체도 또 막혔어요. 이 시간에. 농협인데 뭐 점검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막 10만 원씩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12시 반이 넘어갔어요. 12시 30분 넘어가서 다시 이체 시도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은 돈 다시 다 또 CD로 집어넣었어요. 수수료 물어가면서 막. 그 다음에 이체시켜서 드렸어요. 밤에. 이분하고 막 밤에 30분 이상 걸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또 커피도 한 잔 사주셔서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 가격에 사왔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부족한 부품이 있어서 이제 훑어보는 참에 한 일주일 지났나? 이분이 아직도 이 부품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또 하나 또 살까? 그래서 980 프로를 하나 더 샀어요. 밤에 아직도 못 팔으셨네요. 아직도 팔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 980 프로 그분 25만 원까지 떨어뜨렸더라고요. 이거 한 27만 원 점에 파시다가 계속 안 나가니까 25만 원까지 떨어뜨렸는데 여기다 툭 던져서 요거 980 프로 24만 원에 더 저 주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 가가지고 똑같이 밤 12시 가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고 24만 원에 구매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 뭐 회사 대표라고 하시는데 생각하는 것과 뭐 말씀하신 거 다 유쾌하시더라고요. 이분 알트로 재미 좀 보셔서 돈 좀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래서 이 금액에 저는 이 제품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PC를 만드는데 또 제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개인 사정으로 거의 이제 농부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됐고요. 제 PC를 처음 조립하고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한 지 제 걸 안 만든 지 한 18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났어요. 이 중에 8년 정도는 그때 당시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진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썼어요. 대학교 때 만든 컴퓨터 가지고 8년을.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누구 컴퓨터 만들어주고 버린 PC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쓰다가 버린 PC 주워다가 나름대로 부품 구해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쓰다가 또 저희 2014년도에 저희 가타님, 저희 와이프 PC 만들어준 거 가타님 한 19년도까지 쓰고 그 뒤에 제가 물려받아서 또 몇 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한계점이 이제 온 거죠.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일반 PC 쓰는 데는 충분히 그 PC도 괜찮긴 하지만, 영상 편집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레임을 갖고 이 PC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에 2001년도 구형 PC를 뭐 지금 2022년 1월에 또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한 뭐 그런 방법으로 제가 PC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도 해볼 겸 해서 하는 겁니다. 제 PC가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제가 PC를 제 걸 마지막으로 만들고 그 긴 세월 동안 어진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PC들을 유튜브에서 봤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어,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오버클럭을 사람들이 할 때 커스텀 순행을 많이 하게 됐죠. 커수. 전 커스텀 순행까지는 아니어도 순행을 한 15년 전에 좀 썼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 거실 PC를 이제 드릴 때 인텔의 630이라는 CPU가 나왔어요.
이 CPU 발열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열 커수를 이제 사서 썼었는데 아주 실망했어요. 거의 뭐 소리가 뭐 기쿨수나 별 차이가 없어요. RPM이 너무 높게 두니까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거 폭망이죠. 저 띄워버렸습니다. CPU 순행이 쿨러마스터 제품이었는데 거의 포기 상태로 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 공랭 쿨러로 바꿨죠. 계속 쿨 쓰다가. 그리고 또 눈뽕. 요즘 LED 엄청 많이 붙였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LED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순행과 LED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그 사이에 내가 안 해본 것들이 이제 발전해 온 거잖아요. 한번 집어 넣어 보려고요. 이 속에 제가 만든 PC를 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겸사겸사 모든 거 전부를 이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오랜만에 만들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성비로 접근을 해야 되죠. 저같이 이제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매에 있어서 가성비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어, 최저가, 최저가로 접근하던가 당근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 직거래.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부품을 주로 구합니다. 이런 걸 이제 거의 말하는 유사한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거의 모은 셈이죠. 운 좋게 드래곤볼이 한 곳에 몰려 있었던 아주 엄청난 행운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 제가 드래곤볼을 한 번에 거의 모았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덕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올라가서 틱 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시점에 여기가 4,500, 여기가 3,500선. 그분이 채굴 PC 만들려고 들어왔던 그 시점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뚝 떨어지니까 당황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 일주일 구간까지만 떨어지고 그 다음 곡선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운 좋게 드래곤볼 모았습니다. 이분 남은 PC 그 5대 중에 남은 PC들 부품 가격 저한테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올리셨어요. 저 팔고 나서 그분도 이제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팔고 나서 아이씨 이렇게 팔 금액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분. 그래서 저는 운이 굉장히 좋게 이 제품들 구매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PC가 그러한 과정으로 부품을 이제 수급했고 1차 부품들을 그렇게 손에 넣게 되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1차로 모았던 이 부품들, 그 부품들 중에 이제 주요 부품이죠. 그 부품들 중에 추가로 또 구매해야 된 부품이 좀 있죠. 기본 부품 중에. 필수적인 게 여기 있는 이제 메모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OCPC라는 회사에서 판매했던 거를 이제 수입사가 수입해서 이제 유통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DDR4 3600MHz XMP 적용되는 제품이고요. CA18에 22에 22, 42 그 성능의 레이턴시를 갖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그렇게 높은 제품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그 시금치 램이라고 하죠. 삼성 램 그냥 구매하는 거랑 이 32기가, 16기가 두 개인데 이 제품을 사는 거랑 따져봤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뭐 방열판 붙어 있고 LED 나오고 또 가격 저렴하니까 또 뭐 제가 오버클럭 할 필요 없이 조금 오버클럭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동영상 편집으로 쓰는 거니까 게임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품 가성비로 구매했어요.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스프라이 중요하죠. 보통 이제 뭐 비싼 거 쓰시는 분들 1000W짜리 이상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1000W 이상 구성을 할 거예요. 하지만 1000W는 단위가 커서 비싸기 때문에 저는 850W 골드 풀모듈러 제품을 국내 제품인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 제품 마이크로닉스 예전엔 그렇게 인지도 없었는데
점차 인지도가 좀 높아져서 이 제품들이 가성비 제품으로들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워런티 10년 보고 샀어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추가로 또 바로 구매했어요. 요렇게. 그리고 그분한테 또 추가로 하나 구매했던 요 580 프로 1TB짜리.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이제 1차 부품으로 제가 구매하게 된 거고요. 이제 가련이 여기 이제 불쌍하게 서 있는 이거 3900X는 제가 44에 데려와서 여기 있는 기쿨 빼고 41만 원에 다시 좋은 분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부품 정리 한번 해보면 요 메인보드 가성비 제품으로 산 거예요.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 이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도 가성비 제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때 당시도 한 2년 지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5900X를 적용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썼어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 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시중에 살랬더니 뭐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이 없어요. 품절에 다. 그래서 좀 운 좋게 이 제품을 제가 구매했고요.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쓰는 한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잡으면 되는 건 발열이라고 생각했어요. 발열만 좀 잡을 생각이고요. 순행으로 발열을 잡을 생각입니다. 순행으로 발열을 잡는데 조건은 워런티에 해가 되지 않는 순정 상태를 바꾸지 않는 상태로 저는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행을 적용할 거고요.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만원, 2021년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 그래픽카드는 제가 진짜 운 좋았던 거죠. 좀 지나면 막 이게 거의 뭐 200만원 넘게도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 제품이 77만원에 겟했어요. 그리고 M.2 4.0 이 제품은 24만원, 24만원에 겟했습니다. 그리고 CPU는 68만원에 겟했고요. 이 메모리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18만 2,500원 택배비까지. 그리고 이 제품은 정확히 얼마였더라? 13만 9천원. 좀 잘못 찍었다. 13만 9천원. 13만 9천원에 샀어요. 그래서 이 제품 토탈하면 이 토탈 가격은 253만 1,500원입니다. 1차 부품. 요렇게 있으면 사실 얘네 구동됩니다. 딴 거 없어도 돼요. 사실 제가 공랭으로 간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그때 당시 대장급 공랭 플러스 한 35만원 정도 35만원 정도 플러스 하면 제가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냐? 대충 288만 288만원 선이면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미쳐서 안 해본 거 하겠다고 안 해본 거 하겠다고 순행으로 갔죠. 순행. 공랭은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진짜 가성비였죠. 그때 당시. 이렇게 만들었으면 진짜 가성비였습니다. 근데 저는 미쳐가지고 순행으로 컷으로 간다고 돈을 더 썼죠. 컷으로 간다고 돈을 더 썼습니다. 시간도 엄청 썼고요. 근데 이제 안 해본 거 해고 싶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멋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품도 이렇게 구매했는데 사실 이게 다 엔트리급이라고 봐요. CPU 빼고 이때 당시 CPU 빼고 뭐 그래픽 카드는 적절했다고 보고 나머지 메모리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파워 서플라이도 그렇고 이게 다 가성비 제품을 한 거라 그렇게 고성능 제품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더 고성능 간다면 요 메모리 같은 거는 뭐 CA14 제품 같은 거 그런 거 해야지 가격 더블로 올라가면서 더 성능 좋아지죠. 레이턴시가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가성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거 해보려고. 그래서 이후에 있는 뻘짓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짭수 쓰면 이 30만 원까지도 안 들어가요. 한 20 얼마짜리 넣어도 충분히 3900X 돌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무리한 개인적인 커스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왜냐면 또 가족도 제가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너 해볼 거 다 해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그런 뭐 로망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거 하고 싶은 저 그걸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뻘짓을. 그래서 1차 기본 부품을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제 차후에 2차 부품들은 이제 순행 관련된 그리고 안산 부품 있죠. 케이스, 커스텀 순행 관련된 부품과 케이스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하는데 주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작업하거나 뭐 이런 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별건 아니지만 뭐 안 해본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응원도 부탁드리고 어, 좋은 말씀도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컷수 이 정도 하면서 제가 들어간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좀 보시고 응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 뭐 궁금했던 것들 차차 여쭤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렇게 오버클럭 좋아하지 않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쪽으로만 쓰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오버클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버클럭을 중점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AMD 라이젠 CPU는 이제 뭐 3세대부터 이 PBO 지원하잖아요. 이 PBO 정도는 제가 뭐 자동이니까 이건 이 정도까지는 해볼 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가장 중점으로 본 건 이제 CPU 온도, 메인보드 온도 요 정도 보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M.2 요거 온도 성능이 좀 관련된 부분 요 정도까지 이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좋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설 이제 부품 테스트 이런 거 할 겁니다.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근이나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구하는 부품들은 새 거일지라도 구매하자마자 얼른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상이 없는지. 그래야 바로 이제 워런티가 이제 문제가 없이 뭐 교체는 어렵겠지만 이제 유통사의 AS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속한 제품 확인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이제 파워랑 메모리를 얼른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러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의담 한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